수도권 우울한 시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2012, 13, 네네. 14. 네, 맞아요. 이럴 때도 그럼 투자를 하셨어요? 그럼요. 그때는 뭐 하셨어요? 그때 그 분당의 아파트, 소형 아파트, 분당에. 수도권이네요? 네, 그래도. 그 당시에도? 예, 소형 아파트. 근데 이게 20평이어가지고, 그때 그 분당의 그 뭐 무지개 아파트 이런 건 20평밖에 안 했던 거예요. 그 오리역 쪽에. 예, 그런 게 이제 매매가가 2억이었고, 전세가 1억이었으니까 한 1억 2천이었으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투자 가능했던 거고. 예. 왜 했어요? 아무도 안 할 때였는데. 그래도 그게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분당 쪽은 많이 올랐는데, 거기는 많이 안 올랐거든요. 생각보다. 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오산, 우남주공 5단지. 그게 1억 6,400에 제가 매입을 했거든요. 막 그런데. 유명한 대장주 이런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오히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떡해요. 예, 우선. 그러니까 항상 그 저평가된 단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평가된 단지들. 오산, 우남주공 5단지도 그 당시 했었고. 바로 오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있다, 한참 있다 올랐는데, 그래도 손해보면 안 팔았으니까. 예. 그리고 거기는 전세가가 1억 5천, 4천 이래서 이게 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어요. 오산, 우남주공 5단지.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춘천 아파트도 많이 올랐었어요. 춘천 쪽에도. 왜냐면 그때 한창 경춘 고속도로 있잖아요. 경춘 고속도로를 뚫리면서 춘천 집값이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 것도 올랐었고. 그 다음에 강원도 동해 아파트. 제가 지방이어서 학을 뗐던 동해시. 그게 이제 5,500이어서 월세를 500에 50 정도 받았던. 괜찮네. 그래도 수익률 10%니까. 수익률 오. 10%니까. 그래서 그거도 두 채 있었고. 저도 계속 꾸준히 투자했던 거예요. 이렇게, 나름. 그때는 그렇게 막 재미있지도 않고 그냥 몇천 뛰기였어요, 몇천 뛰기. 그냥. 몇천 뛰기가 그래도. 그러죠. 소액인데요. 그렇죠. 소액을. 그러니까 소액으로 몇천 뛰기 했던 거죠. 그래도 저도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투자를 2008년 금융위기 있고 2010년 좀 약간 반등했다가 2013년까지 이렇게 좀 계속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도 쉬지 않고 그래도 저도 나름 계속 투자를 했었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크게 막 큰 수익을 낸 건 아니지만 그냥 몇천 뛰기로. 왜냐면은 계속 그 시장에 참여를 해야지 또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조그맣게 투자를 했던 거죠. 하락장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랑은 상관없이 어차피 이게 좀 저평가된 부동산은 반드시 그 가격을 회복할 거라는 오를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두 번째는 그 동해시 대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500인데 월세가 500에 50이니까 이거는 그냥 월세밖에 나쁘지 않다. 9,500. 예. 그러니까 매매가가 자체가 5,500이었고 전세가가 4,500이었으니까 그것도 이제 1,000만 원만 있으면 됐는데, 근데 이제 동해시 대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봐도 이렇게 많이는 안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좀 문제가 뭐였냐면, 그게 이제 태백산맥을 넘다 보니까 이제 그 차를 안 갖고 기차를 타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한 6시간인가 8시간을 간 거예요. 동해시까지. 그 기차가 그 태백산맥을 넘어서 가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전세인가 월세 맞추러 갈 때였는데, 근데 그때 이제 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런 데는 투자하면 안 되겠다. 그때 이제 생각하고, 이제 지방 투자는 그때부터 안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그 물건 자체가 속을 썩인 건 아닙니까? 한 번 보일러 터진 적 있었어요, 한 번. 그거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도 크게 저는 뭐 이렇게 물건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는 그나마 좀 나는 게 관리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하자는 이런 관리단에서 좀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빌라 있지 않습니까? 빌라라든가 이런 건 이제 그런 관리단이 없는데, 아니면 소규모 오피스텔 이런 데는 뭐 하자나 문제 터지면 사실 그게 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안이. 경험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오래된 아파트라도 이제 관리단이 있고, 또 그 하자 보증금이 이렇게 적립되는 장기 수성 충당금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걔네들도 본인들도 계속 이렇게 좀 장기 수성 충당금을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조금씩 하자를 보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렇게 문제되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잘 빠져나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뭐 그때 한 6,500인가 한 1,000만 원 뛰기 뭐 이 정도 해서 팔고 나왔던 것 같아요. 월세 이렇게 해먹고? 네, 월세 받고 별도로. 그렇게 해서 그냥 뭐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그냥 조금 이렇게 이익 보고 나왔죠. 이익 보고 그냥 나왔죠. 근데 그렇게 이익 보고 나왔던 이유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제가 뭘 간주했었냐면 2013년도, 14년도 했을 때 이제 그때 한참 때 위례 신도시에 이제 미분양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마곡 미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위례 신도시에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거 하려고 이제 그런 거 좀 이제 정리를 했었던 거죠. 정리해서 이제 투자하려고. 그래서 일부는 이제 또 위례 신도시 오피스텔도 하고, 그 당시에 또 마곡지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포트폴리오를 변경했던 거죠. 그 하락장에도 그렇게. 그럼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래서 하락장에서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우리가 또 투자해서, 그때 당시에도
부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돈 좀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지방 시장이 오히려 더 좋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방 시장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2014년도, 14년도에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신 분들이 꽤 있고, 그때 지방 시장에서 그때 이제 또 갭 투자가 또 가장 유행했을 때니까, 그러니까 지방 시장에서 돈을 버신 분들이 또 한창 이제 블로그를 쓰게 되면서 또 지금 이제 유명하신 블로거 분들,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탄생하게 된 거죠. 다 그때 탄생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때 이제 해서. 근데 이제 저는 좀 맥락은 좀 다른 게, 저는 이제 책은 제가 2009년도에 썼으니까 엄청 빨리 썼어요. 2009년도니까 훨씬 그 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투자는 이제 2004년도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더 빨리 했고, 근데 대신에 2004년도부터 투자한 거는 이제 빌라 위주로 했던 거고, 빌라에서 이제 2009년까지 돈을 좀 짧게 좀 잘 벌어서 그래서 좀 책을 냈던 거고, 저는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13년도, 14년도까지는 이제 12년도까지는 이제 오피스텔 위주, 오피스텔이나 이런 소형 아파트들 위주로 투자해서 이제 월세 받거나 이제 몇천 뛰기 이런 투자를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럼 투자 횟수로 지금 20년 차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와, 나이 개만. 워낙 어렸을 때 해서, 그쵸. 워낙 어렸을 때. 최근에 그 하이엔드 오피스텔 관련해서 살까 말까 많이 물었는데, 저는 좀 약간 반대를 많이 한 입장이었거든요. 왜냐면 차라리 그 돈으로 아파트 사는 게 낫다. 수도권이나 서울 쪽에 아파트 사는 게 낫다. 저는 그런 주의였기 때문에 하이엔드 오피스텔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마피가 있고 계약금 포기하는 물건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 개포동에 이제 가끔 이제 저 사무실 있잖아요. 그 가면은 하이엔드 오피스텔에서 이제 업체들이 와요. 이거 좀 팔아달라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수수료 뭐 3천만 원 얘기할 때도 있고 4천만 원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이니까 분양 MGM은 이제 중개 수수료랑은 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 MGM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만약에 고객을 모셔와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한 4, 5천만 원, 3, 4천만 원? 눈땡이 한 번 치고 3천.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이거를 회원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진짜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를 하는 거지, 이게 별로 안 좋은데 그 수수료 때문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그래서 아마 그 하이엔드 오피스텔 관련해서 저한테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 그때 이제 직원한테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한 번도. 근데 지금 마이너스 필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굉장히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이엔드 오피스텔 할까요 말까요 하면 저는 좀 반대를 많이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실거주할 게 아니면 굳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할 건 투자로서 볼 때는 하는 게 아닐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또 이제 또 개 중에 어떤 유명하신 부동산 전문가분은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좀 많이 팔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래서 많이 팔았고, 근데 그분도 글쎄 모르겠어요. 좀 지금은 좀 팔고, 물론 본인은 좋다고 생각했겠지만, 또 그게 또 시장이 안 좋고 지금 마이너스 피가 나고 계약금 포기 물건도 많이 있고 하니까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빌라도 파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또 다른 분입니까? 또 다른 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방송 끝나고 오프 더 레코드에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말씀드릴 건데, 오피파리. 아니, 어쨌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물론 이제 이게 굉장히 뭐 멋지고 잘 지어지고, 뭐 사무실로 쓰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사실 그 가격으로 다른 좋은 사무실 임차해서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분양받을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이제 가격이, 그러니까 이거를 분양받았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 목적으로 했던 건데, 이게 떨어진 거니까 그거는 또 온전히 본인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하이엔드 오피스텔보다는, 여전히 저는 하이엔드 오피스텔보다는 일반 아파트나 혹은 아니면 오피스텔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강남 하이엔드 오피는 너무 비싸요. 출구 전략이 안 나와. 너무 비싸. 뭐 40억짜리도 있고요. 빠져나올 방법이 좀 생각이 용기가 안 납니다. 빠져나올. 근데 그 계약금 4억이거든요. 근데 그 계약금 4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한데, 어쨌든.